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0년 7월 17일 주간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는 위험 사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뺐습니다. 그 위험들은 이제 사실상 큰 위험으로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구간은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매수를 하느냐, 그 타임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 뭐 318 이하 분할 매수하신 분들, 지수 기준에서는 2300 기준에서 이거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매수한 단가보다는 무조건 올라옵니다. 이게 2%냐, 혹은 10%냐, 15%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정보를 골랐으면 갑자기 지 혼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지금 현금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현금 보유 20%나 혹은 30%입니다. 이것만 꼭 지키시면 돼요. 타이밍을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현금 보유를 통해 가지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점이란 거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장 지금처럼 골골대면서 시장이 못 올라갈 때가 저점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표현되는 게 바닥 따지기거든요. 아무도 안 사주는 그 구간이 바닥 따지기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줄 때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진짜 바닥 따지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기금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장막판에 매수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차트가. 네. 얘는 모르겠는데요. 이 앞에는 모르겠는데 장막판에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나온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흥국 신흥위험, 이게 도리어 더 위험할 것 같고요. 그 전에 괜찮았던 국가들도 이제 지금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는 관광도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 경제도 다시 돌아가니까 괜찮지만 6개월 이후에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 진정한 신흥국 신용 위험이 나옵니다. 스리랑카는 자본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어난 거고요. 중국과 너무 협력을 긴밀하게 가다 보니까 그 부채 리스크를 감당이 안 됐던 거고요. 다른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흔들흔들 그래야 진정한 위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리세션 우려인데요. 확률은 증대되고 있는데 다행히 미 연준에서는 리세션 우려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없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뷰는 중기니까 거의 중기거든요. 장기 아닙니다. 중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 혹은 단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는 시점이 내년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업률이 막 빠지라고 하지만 실업률과 경기 둔화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괜찮아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 AMD,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세 개 기업도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보려고 하고요. 반도체 지수로 전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와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이더리움 가격이 170만 원이잖아요. 350만 원일 때는 이 AMD와 엔비디아가 만든 그래픽 카드가 비싸게 팔렸지만 170만 원이 되면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포스 증명이라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채굴에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신규 채굴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나와야만 얘네들이 그거와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와 이거의 연결고리는 그냥 나스닥과 얘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나스닥과 연결되는 모양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한 2, 3주 정도만 더 감시를 한 상태에서 아마 내용을 조금 바꿔서 가상화폐만 감시를 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가상화폐에 있는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것들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연관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경계선 꺾었고요. 경계선 꺾고 난 다음에 국지전 계속 일어날 거고, 후방 공략 뭐 폭격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은 이거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구간인 걸 양측이 다 인정해야 휴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최소 2개월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1개월은 지난 것 같고요. 2개월 정도, 한 100일 정도는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게 뭐, 이게 더 이상 해봤자 서로 남는 게 없구나라고 했을 때 휴전으로 넘어가는 전략, 그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제약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연 재생산주가 2입니다. 이게 떨어져서 1점 얼마로 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12만 명일 때 우리나라가 뭐냐면 모든 그 외부 활동 금지를 풀었어요. 네.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한 4만 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텀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텀이 올라가기 전에 정부가 좀 조치를 취해가지고 완전 셧다운은 아니지만 감염을 좀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도 맞기 힘든 구조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생각했을 때는 그 치료제도
뭐 치료제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12만 명까지는 가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지금 예측한 건 20만 명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구간까지 가는 동안에가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종목들 그간 이제 이익 실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기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일 때 추가 매수 가능하신 분은 조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해소될 때 얘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 대응을 해서 마무리해서 익시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PL입니다. 통화정책회의 여기죠. 여기 때 금리 인상을 하느냐? 금리 인상 하겠죠. 할 거고 BOJ는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원달러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ECB는 할 겁니다. 그럼 원달러는 떨어지는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BOJ보다 ECB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해가지고 금리가 조금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돼요. TSMC가 좋게 나온다고 예상을 말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과 다음 분기까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월화수 동안에 숏을 치는 사람들이 함부로 숏을 못 치지 않을까.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반등을 주겠구나. 그 구간에 나오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반등이 나와주면은 현금 보유 조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따라가셔도 큰 수익은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또 쳤다가 또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EU,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 일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까지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독일, 한국 나오는데 이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겠죠. 이 원유 가격 때문에 높게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높게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보다는 뭐 미국이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다른 게 이 국가들은 지금 6월이긴 하지만 6월 말 기준에서 원유 가격 하락을 경험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국 수출입이 중요한데요. 원유 가격 때문에 마이너스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또 한번 흔들흔들 제끼면서 다음 달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후 경상수지도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괜찮은지 그 부분이 이제 그 연결고리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는 주초는 괜찮을 것 같은데 수요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 날 이제 TSMC 실적이 발표되는 전후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쭉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거는 무서우니까 조금 피해가고. 근데 만약에 얘가 어느 적정 수준에서 고점 찍는 순간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돌파가 안 나오면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돌파와 관해서는 일일 시장에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주요한 코스피 분석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요. 자, 주요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주요한 코스피 지수고요. 지금 요 관계인데, 음, 신물근육부 한 개만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했고요. 했고, 일목균형표를 하나 추가를 했을 때,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기 밑에 꼬리를 계속 달고 있죠. 매주 꼬리를 달았고, 그 다음 지난주에서 긴 꼬리를 달았고요. 금요일 날입니다, 이것도. 이 꼬리를 단 시점의 극단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이 꼬리의 끝까지 거의 갔다가 다시 다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거 나오고 난 다음에 요만큼 반등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고 난 다음에도 최소한의 요거의 반등이니까 근데 요거보다 지금 높게 나가 있습니다. 야간 선물 기준까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요까지 나온 건데 실제로 우리 주간으로 봤을 때는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낮은데 야간까지 해서 1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긴 한데 이 꼬리로 봤을 땐 요거 정도까지 3분의 1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치면 한 이 정도까지 315까지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15까지는 가야 이게 그나마 요거를 만나러 가는 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만나러 갔죠. 그리고 딱 싸대기 맞은 것처럼 아니면은 그냥 요 구간에서 머무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모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도 비슷하죠. 여기 꼬리 한번 달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놀잖아요. 370하고 340 요 사이에서 논 것처럼 지금 이 구간에서 300과 320 구간에서 놀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내려올 때까지.
지금은 딱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반등이 나오고 지난주에서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치고 올라갔어야 했는데 못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타났다. 근데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감지를 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0.75pp를 한다고 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악재에 대한 그러니까 돈이 사그라드는 그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이 노란색 실선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만나러 가는 정점은 325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살짝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금리 인상은 오를 만큼 올랐고 그다음에 시장의 악재는 다 도출되어 있고 악재는 오히려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 자체를 믿는다면 그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턴어라운드 되면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봉 기준으로 갭이 여기거든요. 336 여기를 채우느냐 채우고 찍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심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이걸 돌파하고 넘어간다면 기존에 지금 떨어졌던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면서 떨어진 종목들이 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고 새로운 기업의 순환매가 1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뉴스고요. 만약에 아니고 여기서 논다고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요 여기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구간에 놀다가 쭉 떨어지는 것처럼 또 한 번 더 쭉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4일 지났으니까 여기 4일 지났죠? 그러면 요만큼의 한 두 달간 그러니까 여기가 7월간 하고 8월 하고 9월까지 9월 초순까지는 이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상 시점에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안 일어난다는 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괜찮은 거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경기 침체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자체에서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로 보시면은 지금 긴 꼬리를 달았죠? 이 긴 꼬리를 단 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보다 일본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긴 꼬리를 단 적이 별로 없어요. 달면 여기 이 구간에 색깔만 다르지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이 구간이.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은 요거 구간으로 봤을 때는 100 정도, 110 정도 상승이니까 여기서 45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0일선과 100일선을 만나는 딱 그 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랑 걔를 같이 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걸 타고 넘어가느냐 아니냐인데 결국에는 시장의 돈이 아직은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지금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도 힘든 투자고 작년에도 힘든 투자라고 했지만 올해 투자가 제일 힘들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갭이 너무 심하게 났기 때문에 이 갭을 어느 정도는 채우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을 채우고 올해가 마감이 된다면 긍정적이지만 그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현금성 자산 30% 정도는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브레이타로 바로 맞았지만 다음에도 이거 비슷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미 연준이 돈을 푼다, 우리나라가 추경해서 돈을 더 푼다 그런 전략이 나오면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현금 30%는 가져간다. 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기준으로도 봐도 여기 이 구간이죠. 2380 여기 있는 이 구간이고 이 구간에 와 있어요. 이 구간에 와 있는 거고요. 이 구간에 와 있는 거고 코로나가 여기였죠. 코로나 직전이 여기죠. 코로나 직전 상단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만난 거예요. 코로나 직전에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만난 겁니다. 이때 금리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2.5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만났으니까 게임은 끝났고 물론 이제 이때죠. 이때도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이만큼 빠졌어요. 2018년도에서 이만큼 빠졌는데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구간 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게 그동안 쌓인 기금과 연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달린 점은 이제 유튜버가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정보,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꺾였고요. 지금 얘가 두 개 만나야 돼요. 얘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개 만났죠? 만나고 난 다음에 타고 내려왔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났어요. 크로스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바로 상승 나오기가 힘든 그런 구간이죠. 이렇게 해서 타고 이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급락이 나와야만 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떨어지는 구간과 요게 만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에서 지지가 받는, 이게 턴에서 돌아가는지 그 대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올 만큼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이 구간 2008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그러니까 이 두 개보다 위험한가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에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투자를 하셔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날리신 분들이 진짜 위험한 구간이지. 정상적으로 계속 기업 운영하신 분들은 여윳돈이 더 생긴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한계 기업들하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래를 받으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요런 급락이 또 한 번 떨어질까?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나올 때. 요거는 바로 떨어졌는데 요거는 안 나왔죠, 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 방이 요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마무리되거나 떨어져도 한 이 정도, 2200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이거기 때문에 이 최악의 경우가 20%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모든 걸 얘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요거였으면 여러분한테 투자해라, 요거였으면 여러분한테 투자해라고 그냥 대놓고 말하고 페이스북에다 말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여기 딱 언저리에 몰려서 요거 반등 나왔다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까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0% 떨어지면 비슷한 구간 딱 나오죠. 그리고 추가로 더 떨어진 거는 감매도가 나오니까 떨어지는 건데, 그거는 감매도 생각 안 할게요. 꼭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20%는 떨어지지만 위로는 다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장기 투자 자체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때도 급락일 것 같지만 이거보다는 높은 위기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와중에도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이닉스는 이 와중에 한 8만 원, 9만 원 가던 게 10몇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고, 지금도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지난 금요일에 4만 4,700원 오르다가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빨리 올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인 각에서도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0이 이제 한 마지노선이고요. 잘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거의 120선 만나는 게 목표가에 가까운 겁니다. 이것도 악재가 터진 거고, 악재가 터지고 금융 구조조정.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터져야만 주가가 더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미국이 부양책을 하겠어요? 미국이 부양책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일본 한다, 유럽 한다, 다 의미 없잖아요. 중국 한다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하면서 글로벌 거시경제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동조합시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내 느낌상 아무리 봐도 다음 정부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요거를 돌파하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돌파는 못하더라도 뭐 350을 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물려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탈출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지금 힘들어요. 이게 에코브리비엄하고 그런 거랑 연결될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거의 반이 3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805까지는 와야 되는 시점에서 반등을 지금 잘 줬고요. 여기랑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침체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더 가까워요, 이 차트는. 이 차트는 요거보다 더 심한 요 차트랑 더 가깝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올 만큼 왔는데요. 지금 올 만큼 왔고,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에 가깝고 여기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고, 얘가 떨어진다고 하면 650까지가 맥스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꼬리 없는 이걸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월봉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여기 2까지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650이 맥스치고 이 밑에 떨어지는 건 쭉쭉쭉쭉 하는 타임이고, 올라가면은 요거 돌파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가면 쌍바닥 잘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양을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일단은 만나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특성이 여기는 일목균형선 만나거나 60일선 만나거나 120선 만나면 계속 내려오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 추천을 제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설명을 통해서 잘못해서 분할매수 많이 강하게 들어가면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분할매수를 이 기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탈출할 수 있는 시즌이 여기에 나올
나올 거예요. 그러면 꼭 탈출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춤의 한 분량만큼만 탈출하셔도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율 볼게요. 원달러율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인데요.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요거 올라갔고 지금 이거는 월요일 날이 그 선물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공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트레이더들이 공략을 해서 그러니까 원유 선물이랑 비슷한 거예요. 월요일 날이 원달러 선물 마감일이니까 아마 요쯤에 떨어질 것 같은데 요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다시 요점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고점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뽕봉이 바로 한 대 맞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 그 이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초가가 한 20원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고점 운봉이 더 좋은데 이게 양봉으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봉 기준으로 해도 양봉으로 팍 나왔죠. 양봉으로 나와버리니까 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구간이 만들어야 된다.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만길이랑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조금 더 해줘서 음봉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싸리 전체적으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월봉 기준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월봉이 역사적인 게 있네요. 2016년도일 때 2016년도일 때 이렇게 나온 거 여기도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올마치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 고점 연결하면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시장 상황을 모르는 거니까 이걸로 연결하면 얼마치 왔거든요. 여기까지 거의 왔고 33원, 35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난데 온복 세게 맞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양. 그러면 다음 주에 시간을 다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금리 인상할 때도 별로 반응이 없을 겁니다. 네, 실적만 나쁘지 않는다면 그게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상화폐를 한번 보겠습니다.